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관련 소식이 급박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양상입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이 곧바로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드물게 보는 일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했고 박상기 법무장관도 비판에 동참하면서 지금 여권 전체와 검찰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표창장을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시스템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혹은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계속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을 거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국회에 나온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걸 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후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는 것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검찰의 입장문이 나온 건 저녁 무렵입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검찰이 우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매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있는데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압수수색, 그 수색이 있기 전에 법무장관에게 수사 개시를 알렸어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사후에 알게 됐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받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모든 수사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면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에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서 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오늘 새벽까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이 총장상을 받은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청와대의 입장이 다시 나온 게 있습니까? 조금 전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공식 입장을 낸 건데요. 여기에는 내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라든가 또 다른 여권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문제 제기도 한 적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지난주 강기정 정무수석이 피의 사실을 흘리는 건 범죄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진 못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었냐,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 기록부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유출 출처로 검찰을 강하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당장 내일인데 청와대와 검찰이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뭐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 후보자 임명에는 영향이 혹시 없을까요? 이번 충돌이 청와대의 임명 기류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선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이번에도 검찰개혁은 끝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결연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물론 공식적인 판단의 근거는 청문회와 검찰 수사가 되겠지만 이런 청와대의 기류도 조국 후보자 임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의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한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회사 직원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이달 초 정 교수 연구실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의 학교 CCTV로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인멸한 단서를, 즉 증거 인멸한 의혹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 학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받을 당시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컴퓨터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학교 내 CCTV를 돌려보고 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 교수가 압수수색 이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와서 컴퓨터와 자료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취재진은 당일 동양대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검찰이 밤늦게까지 CCTV를 확인하는 과정도 목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함께 온 남성이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어 오늘 이 직원이 일하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교수와 함께 증거를 빼돌린 직원의 자료를 파악해 증거인멸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직원은 정 교수의 투자를 돕고 자금을 관리해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할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장관 표창장에 관해서 자신이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취재진에게 주장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오늘 새벽 1시쯤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 청사를 나선 최 총장은 기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듣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위임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대답을 하셨겠네요. 통화하실 때. 그렇죠. 지난 3일 검찰이 정 교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정 교수는 최 총장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 최 총장은 본인이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총장 명의의 상이 발급되는 과정부터 설명했습니다. 직인 갖고 있는 사람이 장장을 만들겠다고 의뢰가 오면은 결제 사항이 오면은 일련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일련 번호가 맞지 않으면 직인 자체를 찍을 수 없는데 조 씨의 경우엔 그렇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제가 일련 번호를 기재하고 일련 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직인 찍어주거든요. 그 일련 번호가 다른데 직인이 찍어줄 수가 없는데 찍겠네.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이어 대학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도 밝혔습니다. 저도 이제 확실히 나간 일련 번호가 왜 다른지 이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라 했습니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본인은 교육자의 양심을 따르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뭐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은 또 있습니다. 오늘 한 보도에서는 최 총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특히 여기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많이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전화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총장은 그런데 조금 전에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최 총장의 말이 바뀐 겁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아일보는 최성해 총장이 인터뷰에서 여권 핵심 인사 A씨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정식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제안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B씨도 비슷한 제안을 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니셜로 표시된 여권 인사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입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는 유 이사장이 구체적인 제안을 한 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깊이 있는 말은 안 했고 그냥 자기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러면서도 유 이사장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조심을 좀 하라 그러더라고. 말을 이래 함부로 하다 보면은 돌아가는 게 오히려 총장한테 달리 나쁘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야당은 그러나 핵심 증인을 압박해 진실을 숨기려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동양대 총장에게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아침 뉴스에 나왔어. 실체 진실 규명을 방해하면서. 한국당은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을 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은 당초 처음에 최성해 총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JTBC와의 통화에서 취재차 전화를 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압력 행사는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습니다. 동양대에 가서 강연도 하고 명절 때 종종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최 총장과 어제 15분 정도 통화했다며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비평도 하고 있으니까 취재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 후보자 딸이 영재교육센터에서 교재 만드는 일을 도왔다는 점과 표창장 종이와 도장이 합격에 맞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 총장님한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취재해 확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최 총장과 1년에 한두 번 통화를 하는 사이로 경위를 확인하려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죠. 바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아무튼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는데 증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여야는 청문회 증인 11명을 부르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에서 당초 제시했던 12명 중에 1명을 빼고 모두 부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인 명단을 좀 살펴보면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에 연루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회사 관계자, 또 웅동학원 이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 명단에서 빠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조국 후보자 아내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법사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빠졌습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이 최 총장 증인 채택을 고수하면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아서 양보했다. 이렇게 회동 뒤에 밝혔습니다. 예.
자, 여야 간사가 이렇게 합의는 했지만 이 안건을 의결하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실랑이가 꽤 이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오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최 총장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면서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상장 부분에 문제가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딸의 조교를 해서 돈이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의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 내내 간사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을 또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정말 이거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예. 네, 증인을 놓고 추가 협상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예. 자, 오늘 논란이 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부르자는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은 이 청문회에서 부르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당도 오전 여야 간사회동에서 유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여당 즉 민주당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증인 출석을 반대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간사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민주당에서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증인이 11명인데 이 증인들은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최소 닷새 전에 출석 요구서를 증인들에게 보내야만 이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중에 누가 나올지 여부는 내일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 중에라도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11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명이 나올지 혹은 뭐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이건 따로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전에라도 뉴스 끝나기 전에라도 파악이 되면 나올 사람과 안 나올 사람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지난주 집회를 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가 다시 한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조 후보자에게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재학생 70%가 넘게 참여한 투표를 거쳐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조 후보자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해야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온 소식은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오른 의학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가 지금 대한병리학회 사무실 앞에 나가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학회가 논문을 취소했다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대한병리학회는 오늘 오후 6시에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예정 시간을 조금 넘겨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학회는 장영표 교수가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논문에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 논문은 내용은 학술 그리고 내용적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논문을 쓴 장영표 교수를 제외한 5명 저자들의 역할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영표 교수가 사실상 논문을 혼자 다 썼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논문에 허위 기재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장 교수가 그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논문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논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건 간에 이 논문은 연구윤리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 장영표 교수가 소명 자료를 보냈다고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 소명 자료 내용이 그럼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소명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논문을 취소했다. 이게 병리학회가 밝힌 입장입니다. 예. 오히려 장 교수가 소명 자료에서 연구 부정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장 교수는 소명 자료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저자 5명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뭡니까? 취소 이후에 장 교수의 입장이 따로 나온 건 없죠, 지금? 아직 장 교수는 스스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내일쯤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 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학회가 밝히고 있다면서요? 네, 학회에 따르면 논문 제1저자 그러니까 조 후보자에 따른 논문 초안을 작성하고 유전자 검사에 관련된 일부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이를 증명할 실험 노트는 소명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학회는 가장 핵심인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1저자로 보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향후의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에 내려진 처분은 학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직권 철회, 철회 권고, 그리고 저자 변경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장 교수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학회는 재론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이제 논문이 취소될 경우에 특히 이 논문이 이제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인가요? 거기에 논문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 또 다른 파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 씨가 고려대 입학 과정 자기소개서에서 이 논문을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논문이 취소된 만큼 입학도 취소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전형 자체가 논문 위주의 전형이 아닌 만큼 자기소개서 논문을 언급했다고 해서 합격 취소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또 내일 청문회에서 또 예의가 강하게 제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